색과 심을 다 살펴보고 추구해 봤더니 육진경계, 색성형 미촉법의 경계 세계가 필경엔 무념이다. 분별이 없더라 이거죠. 무념, 염은 마음으로 분별해내는 걸 염이라고 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밖에서 보는 모든 이 사물, 분별된 사물이라고 여기는 것, 뭐 책상, 책꽂이, 천장, 형광등이 다 분별이 되죠. 이게 색의 세계입니다. 색. 이 색의 세계가 저 사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진경계가 필경무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진경계 자체는 염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생각은 뭐야? 다 나누는 거지. 염은 분별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육진경계 자체는 염이 무념이다. 그럼 염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별은 마음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연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감각기관, 우리의 마음 세계로만 세상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으로만 세상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내가 보듯이 세상 그대로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바이러스가 보거나 또는 뭐 우리 강아지가 까미나 태풍이가 보거나 얘네들이 보는 세상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식의 분별을 하는 거고 걔들은 걔들식의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세계만이 이 세계가 진정한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종종 얘기합니다만 주파수로 만들어진 뭐 에너지 인간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그 에너지 인간 어때요? 이 벽을 그냥 뚫고 지나가겠죠. 주파수로 돼 있으니까. 간단히 말해서 주파수한테는 파동한테는 이 벽돌로 된 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뚫고 지나가죠.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세계는 그대로 존재할 거 아니냐. 세계는 결코 자기가 경험한 대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감각기관에 맞는 세계가 지금 존재한다고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육진 경계는 결코 염이 없어요.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육진 경계라고 한 것도 사실 우리 감각기관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거죠. 무념, 염은 항상 분별하고 나눕니다. 자, 이 염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고이며 의지라는 거죠. 자유의지 얘기합니다. 자유의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의지라는 것은 내가 뭘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마음이 분별해낸 마음의 흔적이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작용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에고라고 하죠. 염이 바로 에고이며 의지. 의지라는 건 뭡니까? 부딪혀서 내가 해내겠다. 이게 자연의 흐름에 거슬르는 행동이죠. 의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옛날부터 자유의지가 있나 없나 이렇게 철학적인 사유가 있습니다만 결정론은 모든 게 결정됐다 이거죠. 그래서 뭐 뉴턴이 내가 이 우주를 다 엄밀하게만 다 측정하면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갈지 난 다 알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결정론이었는데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과 자유의지가 없다가 결정론이죠. 비결정론과 결정론이라고 해봅시다. 이 결정론과 비결정론이라는 것도 뭐예요? 우리 마음이 개념화 시켜놓은 어떤 나누는 모습이지 자연에는 결정론도 비결정론도 없습니다. 자연에는 의지도 비의지도 없어요. 자연은 그냥 전체가 하나로 돼서 돌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마음이 나눠놓고 개념화 시켜서 이것은 나의 자유의지의 실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뿐이죠. 의지는 존재하는 자연과의 싸움이에요 결국. 자연한테 대드는 게 인간의 의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에고 즉 의지의 표상인 이 에고가 사라지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겠죠? 그게 바로 무위의 위 아닙니까?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하는 게 무위의 위예요. 함이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고 주변 전체를 돌아보면서 주변에 흘러가는 데서 부족한 걸 채우게 된다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나는 뭐 민들레니까 민들레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씨앗이 없는데 그냥 날릴 뿐이에요. 이 무념, 육진 경계 자체에는 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염이라는 것은 마음속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분별은 육진 경계제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 마음은 정말 내 마음속에는 분별이 정말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 얘기입니다. 이심무형상. 마음에는 형태와 어떤 상이 없다. 그래서 시방, 구지, 종, 불가득. 시방은 10개의 방향인데 그냥 온 천지를 말해요. 온 세계를 다 시방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사방, 팔방, 위, 아래 합쳐서 시방이죠. 10가지 방향. 그래서 온 천지입니다. 온 천지로 굳이 이것을 찾아보아도 종, 마침내는 종, 끝내 불가득 얻을 수가 없다. 마음속에서 염을 찾아보려고 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생각 끝없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게 뭐죠? 카메라요. 여기서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 자, 카메라지, 카메라. 카메라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막 여러 가지 떠오를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 카메라 같은 게 나타나죠. 자, 이걸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마음속에.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떠올랐으니까 생각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염이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염이란 내 마음속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당장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눈을 감고 카메라, 좀 전에 본 카메라가 있었죠? 카메라를 떠올려 보고 카메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좀 전에 봤던 카메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리지 말고. 카메라가 있는지, 카메라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에. 지금 보입니까? 카메라를 그리지 말고, 좀 전에 봤던 카메라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지 말고. 상상하지 말란 말이에요. 상상은 자기가 마음으로 그려내는 거죠. 그리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카메라, 좀 전에 봤던 카메라를 찾으라고요. 찾아집니까? 찾으려고 하면, 찾으려고 할수록 뭐, 보이지 않죠? 자, 눈을 뜨고 돌아오세요. 마음속에 염은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찾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속의 경계는 사라지죠. 이상하게 말이죠.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경계는 사라집니다.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밖에 주의를 쏟고 있으면 비춰가지고는 경계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찾으려고 하면 경계는 없어지고 분리되고 독립된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져 버려요. 마음 안에도 즉 무념이다. 마음에는 분별의 기반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 인, 미, 고로. 여는 같다 이런 뜻이 같을렸죠. 뭐뭐와 같다. 인, 사람이 미,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에서 있는지 몰라요. 이런 뜻입니다. 미, 인, 미. 그 미로 있죠. 미로 할 때 미자입니다. 혼미해진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려서 고로, 위, 동, 위, 서. 동을 일러 서라고 하지만 지금 동쪽에 서 있으면서 서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동쪽이 서쪽으로 바뀝니까? 동쪽은 여전히 동쪽입니다. 자기가 어떤 말로 하더라도. 그러므로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방, 실, 부전. 방향 자체는 실제로 부전 바뀌지 않는다. 방향은 실제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동쪽을 향해 서 있으면서 여기는 서쪽이야. 나는 서쪽을 향해 서 있어. 이렇게 말한다 해서 동쪽이 서쪽으로 바뀌잖아요.
즉 실제는 바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말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자, 그 말은 마음에는 형상이 없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것은 물 자체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형태를 가진 파도에서 물을 아무리 찾아봐야 물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모든 파도 속에 이미 물이 들어있죠. 모든 모습 속에, 모든 현상 속에 본질이 있는 것처럼, 본질의 표현인 것처럼 모든 모습 속에 물은 들어있습니다. 물 자체의 의미. 그러나 모습이 물이 아닐 뿐이지 파도의 모습을 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파도 자체가 이미 물의 다른 표현인 것뿐입니다. 물은 파도쳐야만 드러나죠. 즉 이것이 바로 동을 설하지만 방향 자체는 실로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동을 아무리 설하고 칭한다 해도 동은 여전히 동인 것과 같이 아무리 생각으로 찾고 분별하고 시비를 가려도 마음에는 하등 변화가 없으니 마음 자체는 그는 여전히 마음 자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아무리 마음을 찾아보세요. 마음 자체를 찾을 수 있는가? 마음 자체는 마음이 어떤 모습을 지녔을 때만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런데 마음의 모습은 생각이라는 모습도 있고 감정의 모습도 있고 느낌의 모습도 있고 뭐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그 모습이 마음 자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모습인 거예요. 마음의 파도인 거죠. 그럼 마음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것들이 다 쉴 때, 멈출 때 겨우 마음이라는 게, 마음 자체라는 게 과연 조금 그 면모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마음이 다 쉬어버리면 어때요? 마음 자체를 볼 수 있는 나라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도 볼 수는 없겠죠. 그냥 무심이나 무념 뭐 이런 상태를 잠깐 맛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마음 자체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 자체다라고 한 것은 마음의 그림자를 본 거죠. 왜요? 나는 물을 체험했어. 나는 무심이라는 게 이런 게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건 뭐야? 그것을 본 나라는 게 있었다는 뜻이고 그것을 본 나라는 게 있었다는 것은 마음이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다는 뜻이니까 마음의 파도로서 파도인 아주 투명한 파도의 모습을 잠깐 본 거라 이 말입니다. 물 자체를 본 게 아니고. 우리는 결코 마음 자체를 볼 수 없어요. 경험할 수도 없어요. 왜요? 경험하려면 나라는 파도가 생겨나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에서.